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상담 실무,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강의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한다는 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제가 정말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의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태도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정말 진실하게, 그죠? 웃음 하나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관계 원칙도 마찬가지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 저는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들과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매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늘 새로운 것처럼 응대하고 대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의를 접할 기회가 있는 것이라면 이 배운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의 기술 영역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개인 대상의 상담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그 상담의 종류, 사회복지 상담의 종류에서 첫 번째 개인 상담이 있었죠. 클라이언트와 1대1로 우리가 만나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이 장면에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 대상의 상담 기술입니다. 가족 대상은 우리가 다양한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조적인 가족 치료, 또 세대적인 가족 치료, 세대 간 가족 치료, 경험적인 가족 치료, 또 전략적인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이런 다양한 그 가족 치료 모델마다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들이 있죠. 기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요. 또 혹시 이 영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담 기술의 영역으로 묶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 기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셔서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러한 사회복지 상담 기술에 있어서 개인 대상의 상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사회복지 상담의 기술은 개인 체계에 개입하는 상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 다시 조금 더 나누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인지에 개입하는 기술, 개인의 정서에 개입하는 기술, 개인의 행동에 개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있어서도 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개인 대상, 가족 대상, 집단 대상의 개입이 있는데 그중에 개인은 또 이렇게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체계에 개입하는 상담 기술은 가족 치료 모델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고요. 일반적인 상담 기술은 기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대상 상담 기술입니다. 상담 기술 스킬이죠. 기법이 되겠고요. 개인의 인지에 개입하는 기술에는 인지라고 하는 건 뭐죠? 사고, 생각, 신념,
이런 것들과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지금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입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클라이언트의 생각, 사고체계 또는 신념, 인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데 행동에 개입하는 기술을 쓴다? 그게 맞나요? 그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지에 개입하는 기술에는 재구조화, 초점화, 직면, 정보 제공 등의 기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서에 개입하는 기술입니다. 정서는 뭐죠? 여러분, 정서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공감 기술을 사용할 때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죠.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우리가 정서에 개입해 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지금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따뜻한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지해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격려의 말을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의 정서가 지금 확신이 없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랬을 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재보증의 기술들은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개입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에 개입하는 기술. 와우,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실제로 최근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보더라도 이런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 모델에 관련된 기술들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2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1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우리가 다양한 이런 행동에 개입하는 기술들을 알면 그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에 개입하는 기술은 강화와 저벌, 그리고 속어, 타임 아웃, 모델링, 토큰 강화, 행동 조성, 행동 시연, 이런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개입하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지, 정서, 행동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인지부터 차근차근 그 개념적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 대상 상담 기술에서 인지와 관련된 개입 기술은 첫 번째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재명명, 재규정 또는 재정의라는 용어로도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용어는 같은 의미가 상당히 많죠?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당황스러워 한다는 것은 초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재구조화라는 말은 재정의, 재명명, 재정의와 같은 용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노련한 사회복지사라면 아셔야 되죠. 이 말은 클라이언트가 의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준다. 다시 명명한다. 이름을 다시 부른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뚱보, 뚱뚱한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뚱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별명이죠. 그 용어를 다시 새롭게 명명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복스러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스럽다, 통통하니까 복스럽다. 이거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인지를 바꾸어 주는 거죠. 단순하게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을 새로운 이름을 줄 때는 조금 더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